제가 몇 년 전에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일도 못하고 막 집에서 쉬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목표나 꿈이 많이 좌절이 됐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냥 내가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이런 그런 순간순간이 굉장히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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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년 10월부터 선생님 수업을 꾸준히 듣고 있는 수강생인 연일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30대고 이번 달에 결혼 1년 차가 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당첨된 곳은 어디신가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고 남편 명의로 됐어요. 생애 최초 특공이고 거기는 제가 혼자서도 임장을 갔던 곳이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분양 예정단지라고 알려주셨던 곳이라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저희는 서울 당해가 안 돼서 조금은 장단점이 나뉠 수 있는 그런 곳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계속 노려보고 있었고 이번에 나오게 돼서 이제 접수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서울 청약인데 경기도 거주자로 당첨이 된 거네요? 네네네. 당첨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문자가 오잖아요. 그 예비 418번이었거든요. 이제 좀 뒷번호여서 남편은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좀 마냥 신나긴 했어요. 처음 당첨이었고 결과가 어찌됐든 일단 뭐 서류 접수도 하고 그런 과정이 나한테 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접수하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고 분위기상 왠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래서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서류까지 내시고 그 기다리는 과정 동안은 준비하셨나요? 저는 저층이라도 사실 무조건 할 거였어가지고 큰 고민은 없었는데 다만 거기는 사실 제 동생 때문에 더 고민을 했었던 단지거든요. 선생님께도 상담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랑 이거랑 좀 비교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메디알레와 상관없이 무조건 접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이 단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없었어요. 동생분 관련된 고민은 뭐였죠? 동생은 이제 중소기업 특공으로 메디알레는 당첨이 되고 고척은 예비 당첨이 됐었는데 메디알레가 아무래도 잔금 압박이 있어서 고척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어쨌든 당첨된 걸 포기하는 게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돼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동생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메디알레는 포기를 했고 고척은 넣었지만 앞에서 잘렸습니다. 제가 쇼츠로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당첨되는 순간의 기쁨을 자꾸 표현해 주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장 분위기? 제가 제일 난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전체 분위기. 전체 분위기요? 네. 전 처음이어서 사실 비교구는 없는데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자녀분들 대신해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층이셨던 분들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었어요. 당첨하는 그 순서는 어땠나요? 타입별로 했어가지고 84는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59A, 59C, 59B 이렇게 물량이 제일 많은 걸 뒤쪽으로 배정을 했었고요. 그 순서대로 기다려서 추첨하러 갔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 안내해 주신 분이 이제 몇 세대 남았고 몇 명 오셨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100% 되겠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들어가서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안 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간 번호대가 많이 안 오셨어요. 중간 번호대가 200번, 300번 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사실 너무 뒷번호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네, 동호수는 어떠셨나요? 저희는 동도 그 약간 입구 쪽이어서 잘 받았고 그리고 20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쩍펄쩍 뛰셨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물건에 대한 뭐 플랜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분양권 전매를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전월세 세팅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거주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매도하거나 또 상황에 따라 잔금 치를 수도 있는 네네. 상황이시군요. 좋습니다.
본인만의 노하우나 팁이 있었을까요? 일단 스터디 안에 계속 있으면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았어요. 여기는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어서 저는 그런 좀 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단지 전에도 제가 선생님한테 여러 번 상담도 드리고 이제 수업 시간 질문도 드렸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그런 상황들이 이런 물건 하기 아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 투자금을 보시고 이렇게 되면 너무 투자금이 나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좋은 걸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만약에 제가 몰랐으면 여기저기 이제 투자금이 나뉘면서 오히려 이건 못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전문가한테 상담을 잘 받고 내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상되는 단지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취해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번에 이제 당첨된 고추 크루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땠나요? 오히려 기회라고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 앞으로 나오는 분양 이제 물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 입지가 그렇게 뭐 가격이 측정된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금액대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는 많았을 것 같아서 수요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임한 거네요. 꾸준히 공부한 것도 그 배경이 되겠죠? 네,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록 더 내 생각이 확실해지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첨되고 나서의 남편분 반응은 어떤가요? 남편이 처음엔 제가 강의를 들을 때는 좀 이런 부동산 강의 회의적이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수업을 듣겠다 하고, 그리고 그 강의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강의 그냥 결제하고 그냥 말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막 가계부도 제가 막 쓰면서 열심히 막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신뢰감이 그러면서 형성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금요일 밤마다 거실에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지나가면서 살짝씩 보는데, 이제 막 난리 치시는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좀 차분하게 하시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들리는 게 신뢰감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관심을 가지고 그랬었고, 저한테도 선생님은 뭘 하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됐을 때는 예비 뒷번호여서 계속 안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저도 약간 좀 화가 불쑥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그냥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시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가치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잘 따라왔던 것 같고, 다행히도 갔는데 당첨이 돼서 이제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신나하는 게 보이니까 못 말리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특히 저도 신혼부부가 되면서 결혼하면서 좀 더 내 집 마련에 집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제 경매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빌라도 보고 오피스텔도 보고 막 했었는데, 한 2달간 치열하게 방향성을 고민했었어요.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의 말을 들었기보다는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 책을 그때 딱 접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공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제 타이밍이 좋게 선생님께서 분투한 이벤트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스터디를 들으면서 좀 더 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청약이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단지를 할지, 내 특공에서 어떤 게 맞을지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동기분들께도 여쭤보고 수업도 듣고 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좀 방향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주변에 누군가가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이제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방향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무주택 지위로 있고, 그래서 제 지위를 이제는 노려볼 거고요. 최대한 저희 상황에 맞는 그런 좋은 단지를 앞으로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골라보려고 합니다. 또 동생분도 있고 네네네. 하니까 단기간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요. 제가 그 방향성도 고민하고 당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 때문에 뭐 8개월이면 사실 엄청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고민이 많았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 안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일도 못하고 막 집에서 쉬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목표나 꿈이 많이 좌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냥 내가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이런 그런 순간순간이 어쩌면 굉장히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를 해봤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